자, 축구 잡학사전은 아니고 네. 네, 어제 또 김민재 포르투 이야기를 성경이랑 네. 같이 한 것처럼 황의조 선수가 소속이 돼 있는 보르도가 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네. 7월 2일에 뭐 기사 다 보셨겠지만 예. 프랑스 축구협회 내에 있는 프로축구 관리위원회가 성명을 냈어요. 여기서 이제 프로축구 구단의 재정을 감독하는 DNCG라는 집단이 있는데 여기 규정에 의거해서 2021-2022 시즌에 참가할 팀을 확정했습니다. 16팀은 문제가 없고 네. 4팀 이야기가 나왔어요. 4팀. 네. 마르세유가 급여 총량과 이적에 따른 보상금을 감독하겠다. 이거는 이제 좀 체크를 하겠다. 네, 돈 너무 많이 쓰지 말아라. 적당히 조절해라. 네. 그리고 낭트도 너무 과도한 이적 지출 금지가 내려졌어요. 네. 재정을 보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는 역시 그 셀러리 캡. 그쵸. 지금 바르셀로나도 그거에 대해서 라리가에서 제한하는 비율 그 급여 상한제 그쵸, 때문에 그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마르세유도 그 부분, 네. 낭트도 그 부분. 앙제와 보르도는 강등당했어요. 니네는 강등이야. 네. 앙제는 지금 자금의 뭔가 비정규성, 자금이 너무 정규적이지 않아, 돈의 흐름이 너무 좋지 않아. 그래서 아예 강등이고 내려가. 네, 아예 강등이고 보르도는 대주주 이탈했다는 임시 강등입니다. 예. 네, 근데 이때 청문회가 2타임에 걸쳐 벌어졌는데 첫 타임에는 2021 시즌 네. 시즌 리뷰.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당연히 강등이 된 거고. 그러니까 뭐 재정 보고서 발표 이런 거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보고 이제 쫙 체크를 하겠다는 거 아니야. 2부에는 이제 구단을 사겠다는 제라르 로페즈가 참석을 해서 네. 이렇게 구단에서 돈을 댈 테니 우리를 좀 그대로 좀 인정을 해달라. 문제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 임시 강등이라는 조치 자체는 이 새 구단주도 예상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오케이 알고 있었다. 이거 당연히 놀란 게 아니다. 왜냐하면 전 시즌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뭐 큰 소리는 쳤어요. 7월 12일에 마지막 청문회가 열려서 앙제도 참석하고 보르도도 참석할 거예요. 네. 근데 보르도 구단주는 문제 없을 거야. 돈 구해올 거고 12일 안에 보르도 시아테 구매 허락을 받아오겠다. 모든 걸 확정 짓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문제 없을 거다. 네. 사실은 매우 쉽지 않은 걸로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안 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다. 이거 뭐 완전히 그냥 다 끝난 게 아니라 위험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보르도라는 명문 구단의 이 몰락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몰락 볼 수 그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되면 역시 우리의 또 큰 하나의 관심사는 그럼 황의조 선수에 대한 거취는 어떻게 그렇죠. 되는 거냐 이거를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일단 이게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 문제가 메디아 프로라는 회사가 중계권을 엄청 뻥튀기해서 계약을 해놓고 4개월인가 5개월 만에 튀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프랑스 리그왕 구단들의 살림살이가 거의 거덜났어요. 문제가 생겼다. 네, 왜냐하면 중계권 평균 수입이 중계권 수입 평균이 구단 평균 수입의 49%라더라고요. 거의 반 정도를 절반이네. 중계권 수입으로 메우고 있는데 지금 이게 난리가 났거든요. 다음 시즌에 뭐 아마존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도 뭐 다른 것 때문에 엄청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그왕이 지금 어지러운 상황에서 보르도가 좀 고장이 난 거고 네. 사실 보르도의 그래서 현재 부채가 8천만 유로. 네, 사실 이제 초대형 구단들 이를테면 바르셀로나나 아니면 메가 클럽들의 이 부채 수준은 여기에 공 하나가 더 붙어 있고 그쵸. 그렇거든요. 거기는 이제 워낙에 덩어리가 크니까. 거기는 굴러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몸뚱이가 크다 보니 타격이 왔을 때 그 타격도 큰데 사실 그런 구단들은 이제 중간에 회사 하나만 끼면 대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니네는 원래 잘 나갔던 구단이니까. 근데 보르도는 명문이라고 하지만 구단의 이 규모나 크기가 그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의 액수에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위험해요. 예. 사실은 이 킹스트리트라는 대주주가 이게 팀을 떠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올해 4월에. 네. 근데 2020년 12월에 부채를 메우려고 이때만 해도 메디아 프로가 아직 떠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4천만 유로, 592억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투입을 한 거죠. 그리고 2021년 초에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구단 직원 26명을 내보내고. 이때만 해도 자구 노력해서 해보자 라고 했는데 메디아 프로가 프랑스 법원에서 일종의 면죄부를 받죠. 1억 유로 한다고 떠나라. 가라. 그리고 코비드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서 여기 손을 든 겁니다. 그러니까 못하겠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해외 축구 구단들의 여러 가지 매출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매치데이 수익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입장권 수익. 네네네. 그게 없어진 게 정말 크고 그리고 이런 유럽 명문 구단들은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르셀로나 박물관. 맞아요. 네, 1년 한 시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맞습니다. 해외여행이 안 되니까 그게 빵꾸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큰 클럽의 경우에는 좋은 선수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주급 수준이 높아.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주급 이 셀러리 캡도 높다 보니까 큰 매출이 이만큼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걸 이렇게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보르도도 투입이 되고 이런 구조조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팬데믹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출이 줄고 이러니까 이제 더 큰 부담이 생기는 거죠. 네네. 그리고 중계권사는 나가려고 그러고. 중계권 이미 나갔고 메데프로가. 그러니까 완전히 말씀하신 대로 중계권 수입도 없고 매치데이 수입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미국계 회사거든요. 미국계 투자 회사인데 네. 이걸로 뭔가 장사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 그리고 파산 신고가 나간 겁니다. 여러분 미국 자본들은 진짜 냉혹해서 냉혹해요. 해외에 있는 스포츠 구단도 딱 보고서 안 될 것 같다 그럼 바로 아웃입니다. 네네. 나가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계 어떤 뭐 헤지펀드 아니면 뭐 이런 펀드들도 진짜 피도 눈물도 없다고 그러잖아. 보고서 안 돼. 구조조정 정말 뼈 갈고 피 뽑고 이렇게 해서 딱 시킨 다음에 본인들 딱 하고 매각하고 나가는 게 이들의 돈을 벌어들이는 어떤 방식이니까. 돈에는 온기가 없더라고요. 그럼요. 특히 미국 돈에는 정말 온기가 없다. 장난 아니야. 네, 그래서 지금 보르도는 12일까지 네. DNCG가 요구한 자금 조달 방안과 인수 절차를 마무리해야 되고 이 사람은 그래서 계획을 지금 내놨습니다. 내놔야지. 그래서 자기가 750만 유로를 내놓겠다. 아하. 그리고 구단을 돕는 지역 기업가 인세아들이 만든 클립 스카필레라는 데가 있는데 네. 여기에는 원래 인수하려고 했던 사람들 들어가서 그럼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얘기해보자. 그래서 250만 유로 여기까지 하면 1000유로잖아요. 그렇죠. 1000만 유로. 그리고 킹스트리트가 아주 뭐 최악은 아닌지로 왜냐면 인수를 하는 게 자기 돈도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킹스트리트와 지난 구단주인 포트리스 그룹이 2천만 유로를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새 대출을 받아주기로 했어요. 땡겨서 준다. 우리를 담보로 해주는 그쵸? 거지. 프랑스 정부 부처인 산업구조조정위원회 혹은 산업강 구조조정위원회가 1천만 유로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4천만 유로. 4천만 유로가 됐네. 이걸 본 프랑스 언론이 뭐라 그러냐? 너무 적다. 액수가 적다. 너무 적다. 일단 이것만 보고는 너무 적다. 왜냐하면 지금 1억 3천만 유로가 필요하다는 게 파리지엔과 유로스포츠의 이야기예요. 액수가 왜 이렇게 커요? 왜냐면 7천만 유로는 빚을 갚는데 6천만 유로는 운영비로 써야 된대요. 빚만 갚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빚 갚고 너네 운영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그 구장도 새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구장 때문에 지급해야 되는 돈도 올해만 거의 600만 유로래요. 그러니까 돈을 상당히 많이 내야 돼요. 구장을 새로 건설한 다음에 이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얼마나 큰 타격을 받고 어려워하는지를 잘 보여준 팀이 있죠. 그렇죠. 아스날. 아스날이 구장 새로 옮긴 다음에 이제 이 쫓빈 미래를 꿈꾸면서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2008년도에 전 세계적인 어떤 금융 위기 오면서 하이보리 스퀘어가 제대로 안 팔렸어요. 모든 계획이 꼬였어. 그리고 난 다음에 아르센 벵거가 허리띠 졸라매면서 꾸역꾸역 챔스 티켓 그때 이제 별명이 사스날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토트넘도 이제 구단을 지었는데 지금 아마 코비드 때문에 레비도 머리가 아플 거야. 머리가 엄청 아플 거예요, 진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결국에 1억 3천만 유로가 있어야 그렇구나. 리그왕에서 돌아와 라고 해줄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 액수를 채우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안 되는 불어로 해석하느라 상당히 어려웠는데 방식은 있습니다. 네. 뭐냐? 빚을 끼고 사는 겁니다. 부채를 떠안고 그렇죠. 매입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투자가 들어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 릴 살 때도 엘리어 펀드 있잖아요. 제라 로페즈. 제라 로페즈가 릴 살 때도 우리한테 익숙한 펀드 엘리어 펀드 2억 2,500만 유로를 빌렸었대요. 대출을 해서. 그래서 혹자들은 몇몇 언론은 아마 다 안 갚았을 거야. 남은 돈이 있을까 그걸 쏟아부을 가능성과 다시 한번 빌려야 할 것이다. 한 번 추가 대출. 네, 추가 대출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게 가능해야만 1억 3천만 유로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 1억 3천만 유로 하면은 이게 그냥 말이야 쉽지 이걸 어디서 데리고 가져오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해외 축구를 보다 보면 금전적인 개념이 되게 희미해져요. 맨날 네이마르 몸값이 2억 2,200만 유로다. 바이아웃이 그걸 지른다. 해리케인 1억 5천만 유로인데 이걸 하냐 마냐. 근데 그게
그 아주 소수의 정말 한 10명에서 20명의 선수들이나 네, 몸값이 네. 그렇지 그거면 보통 구단들의 1, 2년 운영비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이 리그왕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운영비를 봤는데 파리 생제르맹 운영비 1등이잖아요. 당연히 스타드 브레스트와 네. 20배 차이랍니다. 20배. 20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그들의 투자와 네. 어떤 약육강식의 논리대로 그렇죠. 큰 클럽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지금 대단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나름 그 사이에 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들도 영리하게 이 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선수들을 1년 남은 선수들을 데려온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FA로 데려온다거나 알짜배기 영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네. 전체로 봤을 때는 너무나 독보적으로 홀로 좀 다른 그걸 그리니까 뭐 혹자들은 그리고 또 몇몇 개 클럽들은 쟤네 이거 우리 뭐 무슨 자기들 혼자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또.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착시가 있다는 거죠. 파리 생제르맹 그렇게 쓰니까 보르도 정도 되면 돈 많지 않을까지만 근데 그게 아닌 거지. 정말 말도 안 되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구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구단이 그래도 돈이 좀 있다라고 생각되는 리그는 PL 정도예요. PL은 중계권 수입 그 분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그래도 돈이 좀 돌고 그다음에 또 강등되면 그거 있다고 좀 위로금 쪽으로 그렇죠. 좀 줘 막 이런 게 있지만 나머지 리그들은 왜 빅클럽들이 굉장히 이기적인 방법이나 슈퍼리그를 얘기했겠습니까? 먹고 살 게 이게 진짜 이거 쉽지 않은데? 이러니까 슈퍼리그라도 해야 우리가 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비이성적이고 아주 비겁한 방식이라고 욕을 먹었던 슈퍼리그를 선택하려고 했던 거죠. 살려고 보니까 진짜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이대로면은 감당을 못하고 큰일 나겠다. 선수 몸값 너무 높아졌지. 이정료 뻥 튀었지. 거기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어디야? PL이야. 왜? 안 해도 살만하거든. 그러니까 피해를 안 해요. 네, 근데 바르셀로나 어디 뭐 레알 마드리드 이런 데는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빅 클럽들도 하물며 어려운데 이런 빅 리그에 속해 있지만 중간 정도급의 그룹들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리그왕을 얘기하는 매체가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많지 않죠. 제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하면 리그왕 2023-24부터 18개로 팀을 줄이기로 했죠. 근데 그거를 주장한 게 방송사예요. 줄여라. 네, 줄여라. 왜냐면 우리가 자본 대비 투입도 그렇고. 근데 다만 지금 보르도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는 이번 시즌부터 아마존이 들어옵니다. 아마존이 들어와서 그래도 좀 살만할 거예요. 그러면 위에 가서 어떻게든 거기서 비벼야 된다. 어떻게든 비벼야 되지.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어쨌든 그럼 그룹 입장에서, 그러니까 팀 입장에서, 보르도 입장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이들이 들어오게 하려면 기존 자원의 매각도 분명히 그쵸.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있고 그것도 보고서에 써야 된대요. 선수단 정리를 어떻게 해서 선수단에서 얼마를 벌어들일 것인가 이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왜 개인 파산 신청할 때도 어떤 식으로 너 다시 이거 할 거냐 이런 그렇죠, 거 내고 그렇죠. IMF 이런 것도 정말 너무 쉽지 않은 그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여기도 그렇겠지.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야기가 나오는 선수가 야신 아들리라고 이 선수가 잘했거든요. 네. 지금 900만 유로 혹은 1000만 유로 정도의 갈라타사라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 다음 정도 이야기 나올 선수가 황의조 정도인 거예요. 지금 또 국내에서 몇몇 언론들에서 나온 걸 보면 잉글랜드, 독일 네. 무대 쪽에서도 조금 황의조 선수에 대한 그 매력을 느끼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는 얘기는 아직 제가 봤을 때 아직 시작을 안 한 아직은 것 아니고. 같아요. 네. 근데 다만 황의조 선수가 잘 팔릴 거라는 거는 당연히 보르도 구단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보르도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되게 상징적인 게 황의조 선수가 축구화를 갈아 신었습니다. 축구화를 갈아 신었는데 이거는 뭔가 잘 팔릴 거라는 세계적인 기업에도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황의조 선수를 팔아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야신 아들리를 1000만 유로에 팔고 네. 황의조도 이 정도 가격에 판다면 금액 비슷하게 2천만 유로가 확보가 그렇지, 되는 거예요. 이들 입장에서 2천만 유로는 굉장히 큰 네. 거예요. 경기 보셨겠지만 더 팔 선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지 않아. 로란 코시엘리를 다시 아스날을 팔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야,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잖아. 그건 안 되죠. 네. 그 선수가 어떻게 하고 나갔는데 그리고 늙었어 이 친구가. 그래. 86인가 8호인가 그래요. 네, 그리고 뭐 그렇다고 지미 부리앙을 팔 거예요. 그렇지 안 되지. 지금 팔 수 있는 선수가 오타비오, 황의조, 아마 야신 아들리 이 정도 있을 건데 당연히 황의조의 계획서도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물론 이거는 팔고 싶다고 파는 게 아니라 사고 싶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잘 저기에서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죠. 네. 이들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황의조 선수의 이적 가능성은 이런 부분으로 미뤄져 봤을 때 꽤 있다. 네. 어떤 클럽이 아직 오퍼를 직접적으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나오면 이야기를 드릴 것이고 요 지금 그럼 데드라인이 7월 12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럼 만약에 처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자대로 안 됐을 경우에 네. 지금은 2부 리그 임시 강등이잖아요. 예. 2부 리그에 정말 강등 당할 수도 있고 뭔가 인용이 되면 1부 리그 당연히 가는 건데 최악의 경우 파산 선고, 파산 신고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최악의 경우예요. 네. 그럼 4부 리그로 갑니다. 골 때린다. 네, 진짜 모르겠어요. 나시오날 2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봐왔던 구단의 파산 이런 거 하면 잉글랜드로 좀 넘어와서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한 팀이 리즈가 어려움을 겪었고 포츠머스 같은 팀도 어려운 걸 겪었는데 황의조 선수가 소속된 보르도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네. 이게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선수들의 매각도 굉장히 중요한 플랜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의 거취도 이 안에서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사실 새로운 구단주는 말씀하신 대로 올해 뭐 아주 좋은 성적을 내는 것보다 일단 아마존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일부에 남아야 되고 그렇지. 그게 제일 중요해. 네, 그러면 강등되지 않을 만큼 무조건 팔 가능성이 매우 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름 중에 황의조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습니다. 보르도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데드라인은 7월 12일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황의조 선수는 매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태. 어디로 갈지는 아직 미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팔로잉이 되는 대로 또 청혜원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